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는 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바로 의식주의지요. 마찬가지로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도 옷차림과 먹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의식과는 달리 주의 경우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한번 선택하면 쉽게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나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짓고 사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요즘 유명인을 비롯하여 많은 부자들 역시 아파트나 여럿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땅은 한정적인데 인구는 점차 늘어났고 병원이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공간들처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있으면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 이상이며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거의 75% 가까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사를 할 때 층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이나 채광이 좋다는 이유로 인해 고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학적인 관점에 따르면 고층이라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풍수적으로 좋지 못한 층수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그 집의 주인과 구성원들의 운을 좋지 못하게 만들어 들어오고 있던 금전운마저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층수와 반대로 부자로 이끌어줄 유리한 층수는 어떤 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층수를 비롯하여 나에게 맞는 층수 찾는 방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층수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하면 금전 흐름이 좋아지는 방법들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셔서 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풍수학에 따라 가장 좋은 기가 모여 성공과 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아파트 층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각 아파트나 빌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나의 현재 상황에서 정말 좋은 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자성도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온종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터가 좋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이 본래 땅 없이는 살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마다 그 기운이 올라오고 있기에 이것이 사람의 번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은 지표면에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당연히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땅의 자성이 약해질수록 사람이 직접 받는 그 기운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너무 높은 층수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땅과는 거리 자체가 멀어지게 되고 땅에서 발생되는 생기와 좋은 기운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표면과 가까울수록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에 사람이 고층으로 갈수록 생체 리듬이 좋지 않아질 확률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바닥에는 차가운 기운이 넘나들며 냉기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음기가 가득한 것은 균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데요. 이렇게 되면 집안의 허기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땅의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는 각 땅과 건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 속으로 생기가 흐르고 이로 인하여 만물이 생성된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처럼 땅과 멀어져서 기운이 닿지 않는 높은 층수에는 당연히 기운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겠지요.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머지를 듣게 되시면 나에게 딱 맞는 층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높은 층수일수록 금전운에 불리하고 기운을 잘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높은 층수일수록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런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빠른 대피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아 위험에 맞닥뜨릴 수가 있지요. 고층 건물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동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계단이 있으니 비상시 대피는 할 수 있으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이것도 빠르게는 어렵게 됩니다.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것 역시 무릎에 좋지 않을 수 있고 낙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도 많든 적든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높이가 지면에서 멀어지고 높아질수록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불면증, 두통,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가 고층인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때 높이에 관해 가장 많이 기준을 삼는 것이 나무 높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나무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15에서 30m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지기 역시 보통 15에서 30m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략 아파트 높이로 보면 약 8층에서 10층 내외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높이 안에 든다면 땅의 기운인 지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지요. 만약 땅의 기운이 멀어져서 닿지 않는 높은 층에 살 경우 인체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주위의 자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와 같은 식물들도 일정 높이 이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 영양분을 받기 어려워져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고도가 점점 올라가서 수목한계선을 지나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거나 힘을 온전히 받지 못하여 이상하고 구부러져서 자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땅과 멀어질수록 땅의 기운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받는 힘이 약해진다는 걸 나타내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운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 역시 쉽게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는 사람도 기운이 허약해지기 쉬운 것이지요. 물론 이 기운의 측면은 하루 이틀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 잠시 살 것이면 너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간혹 여행을 갈 때에도 고층을 꼭 피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급 호텔을 방문하면 정말 높은 층수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루씩 잠깐 다녀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씩 살아가는 세월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을 때는 우리 몸은 물론이고 기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부를 이루기는커녕 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매매해서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서 장기간 거주할 때에는 층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낮은 곳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낮은 곳도 좋지 않습니다. 땅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1층이 가장 좋고 2층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물론 빌라나 일반적인 낮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괜찮은데요. 사실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이것이 꼭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옛날 시골의 마을처럼 한 집 한 집 단독주택에 모여 있고 건물의 높이도 비슷한 것과는 다른 현상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음 공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들리는 생활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에게도 영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면 땅에서 기운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높은 층수의 아파트에 가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1층과 2층은 피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건물들에게 가려져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전운을 비롯하여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양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도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 주위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고층 건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층과 2층에는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접 가셔서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요. 물론 1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새 것이고 관리가 잘 되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으니 꼭 주위 환경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전운을 비롯해 좋은 운을 받기에 유리한 층수는 몇 층일까요? 풍수학에 따르면 부자 되기 좋은 로얄층은 5에서 7층인데요. 낮은 아파트의 경우 3에서 5층도 괜찮으며 15층 이상의 높은 아파트의 경우 3층에서 10층까지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7층까지는 땅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층수인데요. 물론 아파트 전체의 높이와 주변 건물의 높이들에 따라서 약간씩은 범위가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운이라는 지기가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집을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7층에 거주하는데 밖을 봤을 때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이고 멀리 보이는 산에 잘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이라면 그곳은 좋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고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층이 주변 건물보다 홀로 높게 되면 높은 층일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기운들이 다 흩어지게 되니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이 닿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하는 층의 주변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있어서 바람을 함께 막을 수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기운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바람을 막아줄 건물도 아예 없고 너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이란 공간은 쉽게 옮길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더욱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층에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층이 좋다거나 지금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부 구조를 화학적인 소재보다 나무나 흙과 같은 자연 소재를 두는 것이 좋은데요. 집안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 이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지요.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과 같이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도록 집안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 정원을 가꿀 수 있다면 꾸미는 행동으로 자연의 좋은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부족한 흙의 기운을 얻기 위한 방법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수시로 땅을 밟아 부족한 지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숲이나 공원 같은 곳, 그리고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환경과 가까이 하고 일부러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자연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물론 지금까지 고층에 오래 살아왔는데 아무 일 없었기에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현재 운의 흐름이 좋거나 집안 구성원들의 운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빠질 때는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첫 선택부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과 관련된 풍수적인 설명들을 거주하시는 집에 지혜롭게 적용하셔서 좋은 기운을 가진 집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